예, 나라박 소식이 우리 증시로까지 번졌습니다. 화면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미국이나 글로벌 탤런트 쪽에서 보면 ADR을 더 선호할 가능성이 존재하죠. 네? 170불. 가격이 시초가가 네. 많이 올라갔으니 좋아해야겠죠. 그 요청이 더 오면은 저희가 뭐 MF날 당연히 검토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그런 뭐 CFO로부터 그런 얘기의 서제션을 아직은 받은 바가 없습니다. 뭐 근데 들었으니 고려하겠죠. 미국 상장 흥행이 국내 중시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가야 96년 상장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역대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고 이 영향으로 코스피는 2달 만에 처음으로 7천선도 내줬습니다. 제 옆에 경제전문가 고란 대표 나와 있습니다. 이거 떨어지는 폭이 오늘 굉장했고 SK하이닉스 15% 떨어졌고 삼성전자도 거의 10% 가까이 떨어졌어요. 이 정도 추세면 다들 팔고 있는 겁니까? 다 지금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차익 실현하시는 분도 있겠고 사실 이 정도 하락이 나오는 거면 공포에 약간 투매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러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신용이나 아니면 미수를 써서 사셨던 분들이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 하락하게 되면 사실 반대 매매가 나오거든요. 예. 증권사 입장에서는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는데 그 담보한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면 그렇죠. 그냥 무작정 기계적으로 내다 팔거든요. 예. 그런 아마 매도 물량도 나왔을 거고요. 예. 특히나 이번 하락을 더 부추긴 건 뭐냐면 아마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좀 마음이 조급하니까 짧은 시간에 큰 돈을 벌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에 아마 레버리지 ETF 투자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많이 얻고 많이 잃는 그 레버리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아까 많이 얻고 많이 잃는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투자할 때 투자자들의 마음은 많이 잃는다는 생각하지 않아요. 보통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벌려고 들어갔는데 그게 많이 떨어지게 되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용이나 아니면은 미수를 써서 했던 그 물량들까지 나오면서 아마 떨어진 것 같고요. 그러면 과거에도 이렇게 보면 시장 흐름을 보자면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좀 주가가 밀리다가 예. 다시 이렇게 상승 반전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때는 뭐냐면 개인들이 무섭게 샀거든요. 예. 그런데 투자자 예탁금을 보자면 6월 말에 140조 가까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기준으로 보니까 107조, 105조 수준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리고 한 30, 40조 정도 줄었네요, 예탁금이요. 맞습니다. 예. 투자자 예탁금이라고 하는 건 투자자들의 매수, 개인들의 매수 대기 자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대기 자금 자체가 줄었다라는 거고요. 줄었을 때는 주식을 샀으니까 줄어들었을 거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과거에는 주식을 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어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외부에서 계속 돈을 끌어와서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샀다라는 얘기인데 이제는 아까 떨어졌으니까 아마 저가로 매수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줄었겠지만 그 줄었던 걸 과거에는 계속 메워줬다고 하면 이제는 여력이 딸린 거죠. 어디서 신용대출을 땡겨오거나 시쳇말로 뭐 그런 것도 지금 없는 예탁금 줄은 게 좀 더 유념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금요일에 어쨌든 SK하이닉스 성공적으로 이제 나스닥이 흥행했고 네, 맞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보자마자 이렇게 30년 만에 큰 하락폭이면 고란 대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지금 반도체 조정기가 온 거냐. 그러면 반도체 지금 있다라도 팔아야 되냐라는 생각 혹은 이런 질문들 꽤 많이 하거든요, 주변에서. 네네. 지금 팔아야 되냐라고 하면 이미 1차로 차익 실현할 기회는 약간 놓쳤다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오히려 하락폭을 보자면 투매에 따른 과매도에 따른 오히려 반등이 나오는 지점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날 같이 매도를 하는 거는 좀 맞지 않는 투자 전략 같고요. 예. 오히려 실적을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일에 주가가 빠졌거든요. 그렇죠. 이 얘기는 뭐냐면 삼성전자가 실적을 냈는데 이게 1분기와 다른 점은 뭐냐면 어닝 서프라이즈 맞아. 그런데 엄청 어닝 서프라이즈는 아니야 였던 거예요. 아니 세계 1위를 했는데 얼마나 더 감동을 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삼성전자가? 1분기에 시장이 예상한 거는 40조 원 초반대를 예상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50 몇 조가 나왔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다들 80조대를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잘해서 85.4 천억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더 잘한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걱정하는 게 그건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벌고 있는데 앞으로도 잘 벌 거야? 라는 부분인데 그렇죠. 앞으로도 잘 벌 거야를 하려면 앞으로 잘 벌려면 누군가 물건을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물건을 사주는 게 바로 빅테크라고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는 건데 예. 요즘 이곳들이 뭐 AI 버블론에 휩싸이면서 앞으로도 계속 사줄까라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거든요. 저기 보면 그래서 일부 뭐 모건스탠이나 키움증권도 목표 주가를 조금 조정하는 느낌도 있어서 목표 주가를 185만 원으로 좀 하향 조정한 데도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이런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는 조정기라고 누군가가 볼 수 있고 나중에 다시 반등할 수 있다고 하지만 오늘 밤부터 SK 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 미국에서도 되면 네네. 근데 저는 뭐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지만 레버리지 상품이 미국에서도 출시가 되면 이 변동성이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에 미치면 저게 좋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서요. 단기적으로는 확실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이제 낮에만 신경 써야 됐던 변동성이 이제는 밤에도 신경 써야 되는 변동성이 됐고요. 밤에 그렇게 변동성이 커진 그 가격이 아침에 우리 장이 문을 열었을 때 우리 장에도 이제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예. 이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런데 이렇게 거래가 활발하게 된다는 얘기는 글로벌 자금들이 SK 하이닉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예. 유동성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검은 월요일 왜 이렇게 됐는지 고란 대표와 함께 집중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